인구 절반이 좀 있으면 60세 이상이 될 텐데요. 결국은 떼어낼 수 없는 주제가 죽음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간병인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난처한 상황이 이제 용변 문제라고 그쵸. 합니다. 네. 예. 도움을 받는 분 입장에서도 되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만에서 이제 발명 고안한 제품인데요. 대만이요? 예. 네. 그래서 일반 환자용 침대인데요. 네. 용변을 받아주고 네. 그다음에 세정 및 건조까지 해주는. 그러면은 이미 시중에 성인용 기저귀가 있기는 있잖아요. 네. 이것과 지금 스마트 기저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그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네. 시장이 안 크다고 해요. 네. 뭐 제가 좀 조사했던 걸로는 한국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한 500억 원 정도인데 미국은 1조 5천억이랍니다. 1조 5천억. 예, 그만큼 이제 고령자도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은 네. 환경 문제로도 상당히 불거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 사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간병인에 대한 수고도 뭐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 또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로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지팡이랄지 뭐 네. 휠체어 뭐 이런 쪽 이동 문제에만 좀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밖에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네. 각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이는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네. 되게 힘들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부분들, 그다음에 대면 활동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식업 쪽에 좀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패티를 이렇게 조리해주는 로봇. 그래서 잘못 처리돼 가지고 버려야 되는 네네. 그런 음식물 쓰레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튀김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튀김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맛이나 뭐 영양소, 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모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모델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많이 붐이 일어서 좀 커졌나요? 매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던 식당에서 네. 그런 기계들을 도입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간 식당이 잘 됐다고 하기보다는 잘 나가는 식당들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로봇을 도입한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제 아마 그 도입되는 추세도 점점 더 빨라지고, 예, 그만큼 기존에 있던 이제 인력들을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로봇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호주 사례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호주에 있던 과수원들이에요. 과수원에서 이제 뭐 사과랄지 이런 걸 따야 되는데 당장 그거를 딸 수 있는 인력이 이제 공급이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입된 기계가 과일 수확 로봇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잘 익지 않은 상태의 과일을 딸 위험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과일이 망가질 위험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게 또 높이 있는 과일 따다 보면은 뭐 잘못하면 그 다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로봇이라는 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도입을 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한테 응대를 해주는 그런 또 로봇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초적인 질문이랄지 체온 측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니까 감염의 위험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게 노년층의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로봇과 같이 대화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쉽나요? 그 터치식이 아니고 휴머노이드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로봇이거든요. 그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페퍼라는 로봇인데요. 예, 다국어를 구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노년층들도 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이어서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호주는 고령화 부분보다는 인건비가 제일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한 2만 원 정도. 지금 기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이 조금 안 되니까 우리보다도 2배가 더 비싼 거죠, 최저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뭐 들으셨겠지만 호주 뭐 주택, 주거 비용도 세계에서 제일 뭐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고 해서 뭐 3D 프린팅 주택 이런 사례도 있던데 이거는 대체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책에서 소개된 사례는 저기 미국에서 아이콘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집을 짓는 뭐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가 아니고 라바크리트, 용암을 뿜어낸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팅 기계로 어떤 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걸 좀 더 이제 대형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집을 좀 짓게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이 한 30만 불 정도 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 한 3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똑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도면대로 또 지어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안 닿고 기계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네, 인건비는 많이 절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획기적인 거는 시간인 거죠. 집 하나 지을 때는 사람이 짓다 보면은 뭐 투입해야 되는 인력을 밤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보면은 국방부하고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인의 막사를 빨리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달이나 화성에 그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이용해서 짓게 하면은 사람도 필요가 없고 신속하게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비용도 단축되고 기간도 단축되면은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저소득층이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도 아마 그 라바크리트라고 돼 있는 것도 기존의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뭐 비용이 비쌀 거예요. 근데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생산이 되다 보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뭐 제조가 가능할 거고요. 좀 더 미래에 더 발달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새로운 대안으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랄지 뭐 해일 피해가 났을 때 보면 체육관에 이렇게 텐트 치고 들어가서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3D 프린터가 뭐 좀 더 대중화된다 그러면은 공터에다가 뭐 이렇게 금방 바로 지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뭐 해준다 생각을 하면은 뭐 충분히.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데스테크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검색해도 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아마 거의 뭐 처음 또 말씀드리는 그런 그 동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파팅 스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화장을 한 다음에 나온 젤을 재처리해가지고 어떤 돌의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루 같으면은 만지기가 좀 그렇고 뭐 위생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한데 이거를 돌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늘 가깝게 기를 수 있고 장식품처럼도 쓸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 유골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니즈가 있어서 이제 보통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그래서 뭐 이유 때문일까요? 그 가족들이 그분을 계속 기리고 싶어 할 때 그러한 수요들이 있었던 것으로 비용도 이게 싸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제작하는데 한 10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한 1,000불 정도, 1,000달러 정도. 그래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실감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게도 그런 니즈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서비스 중에는 반려동물 유해로도 파팅 스톤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이미 제시는 되어 있고요. 돌 옆에다가 같이 지냈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에테르네바라는 업체가 또 있고요. 아, 거기는 또 어떤 회사일까요? 그 업체는 이제 그 젤을 활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준대요.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가능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데 색상이나 모양을 또 선택을 할 수 있대요. 거기에 또 이름도 새길 수가 있다 그러고요. 하여튼 고인을 기린 맘에서 그 정도 또 하는 그런 수요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난히 네. 죽음이라는 소재에 관해서 좀 기피하시는 성향도 좀 대부분 많으시고 피하시는데 깊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그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인 거죠.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화장이나 아니면 매장이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부 다 일종의 산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조화를 보내도 그것도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법이랄지 유교 문화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는 거고요. 제사상도 이미 우리나라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현재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보다는 좀 더 빨랐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그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은 이미 우리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꺼리기 힘든 주제라기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기술과 수요의 만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리턴 홈의 서비스를 찾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또 무엇인가요? 근데 리턴홈은 인간의 육체를 생화학적으로 분해를 시켜서 토양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점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친환경으로 분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의 경우에도 고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요. 화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약 한 10% 정도밖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은 약 한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미생물 통해서 흙으로 전환되면은 흙인데 달콤한 냄새가 나는 흙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향도 달달한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화장은 유해는 강 알칼리성으로서 악영향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게 되면은 토양에 강 알칼리성으로 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 미생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 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양에도 훨씬 좋은 효과라고 합니다. 스톤도 있고 인조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시 자연을 생각해서 토양 흙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데스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인구 절반이 좀 있으면 60세 이상이 될 텐데요. 결국은 떼어낼 수 없는 주제가 죽음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령자에 대한 스마트 기저귀 같은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곱게 늙고 안 아프게 늙고 그다음에 잘 죽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저기 그 영안식장, 장례식장 가보면은 지금은 사람들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런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데 그 핵가족화 되는 추세에서 상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을 거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면 활동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그 장례 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이 책이 10년 넘게 지금 이제 발간이 되고 있는 책인데요. 글로벌 트렌드에 관해서는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해외 트렌드를 소개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국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뭐 아이템으로 뭐 하실 수 있게 진출을 지원해드리는 뭐 그런 역할에서 시도를 했고 기획을 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으로 저희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수출이나 해외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6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항상 코트라 열심히 활용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